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 주목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4만 명이 몰렸습니다. 본청약 특별 공급과 1순위 신청자 17,000여 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취득세율을 최고 절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 혼란을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180m 높이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지어질 전망입니다. 고리 형태 대관람차로는 세계 최대 규모여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빠지면서 모두가 우울하고 좀 침울하게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상하게 생겼던 한 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라고 하면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뛰어가는 그런 경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달리기는 뛰다가 또 내가 걷고 싶으면 걷다가 남들과 수다 떨고 싶으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달리는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이 바보 같은 걸 누가 해라고 하다가 이 경제 불황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이 달리기에 동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이나 또 생각들이 삶의 여유 또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때문에 조급해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여유롭게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오전부터 날이 좀 흐리면서 안개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빗속에도 마음속에도 부동산 투자 때문에 이런 비가 내리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 흐름을 보면 어떤 지역들은 계속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어느새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이제는 급매물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대에 있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또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왜 이 지역은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왜 이 지역은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는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세가 형성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거고요. 또 각 지역에 그런 부동산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주변에서 누군가는 부동산을 팔았다더라, 아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지금 투자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괜히 더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럴 때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견해로 좀 똑똑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도움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채워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네.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 싶었어요. 네, 우선 그럼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실까요? 지금 파주시 조리읍 서공로 30
효성 해링턴 아파트예요. 효성 해링턴. 네,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딜까요? 파주시 금촌 금능역 앞에 있는 네. 뜨란채 7단지예요. 서은 아. 아파트예요. 네. 비슷하게 파주에서 이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같은 평형으로 이사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5평이고요. 네. 나중에 이사 가는 집은 30평대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파주 저리읍의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25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말씀 주신 파주 금촌동에 위치한 이 뜨란채 7단지 아파트 30평형대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같은 지역에서의 이사 한번 해볼 만한 건지 한번 투자 목적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긴장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되세요. 처음으로 네. 연결돼서요. 예. 편하게 들으세요. 네. 일단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네. 여기 25평짜리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같은 이제 파주권 내에서 금능역 역세권이죠. 네. 뜨란채 7단지로 지금 30평대로 한번 갈아타 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위치를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그 봉일천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 맞죠? 네, 맞아요. 여기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여기는 25평형을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금능역, 이 경의중앙선 네. 금능역 바로 코앞에 있는 그렇죠. 역세권이죠. 예. 금천주공 뜨란채 7단지 여기는 이제 32평형대 정도. 예. 요 정도 이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보면 그래도 우리가 경기권에서 가장 1순위로 보는 입지 조건은 교통 입지거든요. 네. 교통 입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데다가 좀 외곽 쪽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역세권 30평대로 갈아타게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을 하면서 전화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신규 아파트예요. 그죠? 예. 입주한 지 한 5년 차 이제 됐나요? 2년 동안 전세 줬어요. 2년 동안 전세 나중에, 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사 들어갔어요. 만들어진 지는 한 5년 정도 된 단지죠. 맞아요. 네. 이게 신규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뜨란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17년, 1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18년도에. 예. 그래서 여기는 좀 구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25평짜리 신축에 살다가 그래도 이 역세권 쪽에 구축 30평형대로 가면 좀 넓게 살고 그죠? 네. 새 거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여기 25평짜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32평짜리하고 금액대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얼마 차이 안 나요. 자, 그 이유를 딱 보시면은 저는 일단은 갈아타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가 분명 입주 5년 차 이내의 신규 아파트인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교통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서울 가기도 편해야 되고 인근의 중심권에 이런 접근성도 편해야 되는데 교통만 보고 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거 환경도 같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거 환경 하면 많은 분들이 넓은 녹지에 공원도 있고 여기 위쪽에 공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공원 있고 막 이런 거가 굉장히 경기권에서는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권은 창문 열면 다 이런 녹지가 보여요. 이런 이제 좀 외곽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 있고 녹지 있는 것들이 이런 외곽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교통이고 추가적으로는 이 주거환경 측면에서 편의시설이 잘 있느냐? 마트 가기 편하세요?
마트 앞에 마트 하나는 있어요. 조그만 마트? 아니요, 마트 큰 이용하기는 마트? 괜찮아요. 예. 예. 자, 그러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건 학교라든지 없어요.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면 다소 좀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비해서는 아쉽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구축의 30평형대가 네. 그래도 신축 25평대하고 가격대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파주로 사람들이 넘어온다 했을 때 네. 아무리 이 효성 헤리터 플레이스가 신규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역세권에 좀 더 살기 좋은 그래도 구축이라 할지라도 예, 예.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을 더 먼저 선택을 하겠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가격도 더 먼저 오를 것이고 예. 오르더라도 평형대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아,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다만 그리고 나중에 예. 전철 들어오고 뒤에 지금 공원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저는요 예. 한 군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예, 거기도 같이 알아보세요. 예, 예. 자, 거기가 어디라면 네. 우리 바로 여기 공릉역에서 조금만 더 한 정거장만 더 내려오면 여기가 운정역이죠. 예, 예, 예. 예, 여기가 운정이 파주 운정신도시가 자리 잡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운정신도시는 아시다시피 물론 이 금능역도 앞으로 3호선이 연장이 된다 어쩐다 이런 계획도 잡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금능역보다도 이 파주 운정신도시 쪽에 이 3호선 라인이 더 먼저 더 빠르게 한두 정거장 더 빠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걸 좀 다른 지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파주 공릉역 일대고 이게 운정신도시 일대예요. 예, 예. 그러면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운정신도시가 GTX라는 굉장히 광역철도, 굉장히 빠른 지하철이 앞으로 들어서거든요. 예, 예. 이 GTX를 타면 강남까지 20분에서 25분이면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호선도 마찬가지로 연장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예. 그럼 뭐 공릉역도 들어서고 운정신도시 1차로 들어섰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2000년대 초반에 입주됐던 단지들. 예, 예. 거기로도 지나가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이런 파주 운정신도시에 호재가 있고 또 이 외곽권 그 외에 파주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나야 정상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격대도 좀 빠졌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GTX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는 좀 비싸지만 네, 네. 우리 애초에 운정역 있죠.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그 3호선 들어선다고 했던 그 주변 지역에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입주된 단지들이 있어요. 예, 예. 그 단지들이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예, 아마 뜰한채 7단지 있죠. 예, 예. 거기 30평대하고 금액대가 비슷한 단지들이 여러 단지가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저는 예. 물론 뭐 여기도 3호선 호재를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GTX 영향도 받고 그죠? 예. 여기 또 신도시잖아요. 예, 예. 신도시다 보니까 제가 아까 교통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여기는 계획돼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릉역 역세권 일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파주 운정신도시가 먼저 오를 거고요. 네. 가격이 오르는 폭도 더 많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현재 그 금액대가 비슷해요.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있는 시기 때 요럴 때 이렇게 좀 더 나은 입지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운정신도시 그 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지들이 있어요. 비슷해요, 연식. 네. 그 단지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예. 그쪽도 좋은 뭐 매물들 나와 있고 그러면 그쪽을 저는 먼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거기도 한번 둘러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는데 우선 보셨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찬성 의견 드렸지만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하나 더 조언 드렸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쪽으로 비교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쪽도 한번 임장해 보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1:1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동호암동에요. 네, 4세대 투룸을 갖고 있어요. 신축. 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4년 전에 네. 땅 파고 있는 거 아, 매수했어요. 네. 4년 전에 투자를 하셨고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혹시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103. 1-103. 103. 알겠습니다. 동호암동에 크레델 남산. 동호암동에 1-103. 네. 여기에 4년 전에 좀 투자를 해 놓으셨는데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은 곳인지 향후 전망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호암동에 4년 전에 빌라를 좀 사두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때도 뭐 용산 좋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뭐 길 건너에 있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서호암동이라든지 서계동, 청파동 이런 데는 막 재개발된다, 또 구역 지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빌라들이 뭐 지금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투룸 기준으로 8억에서 10억대 시세를 하고 있는데 네, 호암동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지 더 가져가도 좋은 건지 시장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요 빌라 저 가지고 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되니까 잘 안 고민이 되니까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소식 올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상. 예. 느낌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여기 후암동 있잖아요. 후암동. 예, 요 후암동이 크게 동서로 최근에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서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동후암동과 서후암동을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서후암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뭐 2015년도부터 준비가 돼서 지금 이제 개발이 들어가 있는 구역 지정돼서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동호암동은 비슷한 호암동 또 똑같은 호암동인데 왜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에 남산이 있어요. 예, 그 남산이 이게 서울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뭐 관광 명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남산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고도 제한을 걸어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수를 더 높게 못 짓게끔 이렇게 충수 제한을 걸어놨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충수가 이렇게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뭐 아파트로 만들어도 아주 낮은 아파트로 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과거에 재개발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시 있죠, 서울시. 예, 서울시하고 위쪽에 중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 남산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풀고 완화해서 이 주변 지역에 개발을 못했던 지역들도 이제는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주거나 좀 더 풀어주겠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높게 더 좋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예. 근데 여기가 입지적으로 보면요. 저는 실은 이 고도 제한이 안 풀리더라도 여기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서울역 있죠. 예. 예, 서울역에 뭐 GTX 노선 2개 들어서고 또 위쪽에 북부 역세권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뭐 강북의 코엑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지역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처럼 여기도 뭐 전시 박람회장이 만들어지고 컨벤션 센터, 백화점, 지하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서울역의 엄청난 교통 입지에 이제 앞으로 서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주변 개발까지 있는 지역인데다가 서울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녹지입니다. 녹지. 예. 공원이 너무 부족해요. 서울에. 그래서 서울 공원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나 특히 이런 남산 같은 이런 큰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비싸지거나 소위 말하는 부촌으로 바뀐 지역들도 많습니다. 예. 뭐 밑에 한남동이나 이태원동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거기 지역에 보면 이 남산축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이태원동이나 한남동 일대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 한남동에 있는 최근에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이런 단지들 보면 뭐 20층, 30층짜리 아파트일 것 같은데 시세가 한 100억이 넘거든요, 지금. 예. 근데 20층, 30층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 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고급지게 짓고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지금은 우리 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대 100억대를 넘기는 시세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후암동 입지도 그만큼 부촌 또 고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좀 풀어가지고 좀 더 높게 지어주고 또 충수를 완전히 풀어서 완전히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충분히 빨리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 걷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걷고 있어요. 아 받고 있고 동의서도 예. 또 작성을 해서 주셨나 보네요. 아직 주진 않았는데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기가 특히 이제 역사권 쪽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과거 이제 최근에는 여기를 동호암 1구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서 가칭으로 1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1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빌라이고 충분히 남산, 서울역 이런 입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뭐 네. 고도 제한이 안 풀리더라도 타운하우스나 내지는 10층 미만의 아파트로 짓더라도 충분히 고가가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뭐 뉴스에서도 좀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고도 제한이 좀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용역이 결과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뭐 동의서 걷고 그러면서 약간 좀 기다리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예. 그때 좀 풀어주는 거에 따라서 좀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이 그래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느린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워할 수는 있으나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기에는 여기만큼 미래 가치가 그래도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소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지금 재개발 동의서도 걷고 있고, 그죠? 예. 예. 고도 제한 완화도 좀 되고, 그죠? 서울역의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옆 동네 서우암동이나 또 서계동이나 이런 동네들처럼 시세가 그렇게 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유하십시오. 반대 대표님, 네, 예. 그게 완화가 될까요? 저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 여기는 이제 용산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위쪽에 우리가 남산을 기준으로 보면 남산을 기준으로 이 동쪽은 용산구입니다만은 서쪽은 북쪽은 중구예요. 예.
근데 중구는 실은 이 거의 중구 면적의 80%가 상업지입니다. 예, 그러면 상업지는 뭐 주택 짓기가 좀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 이 주거지가 어디에 있냐면 다 남산 주변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도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이 지역도 좀 개발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중구가 좀 더 나서 가지고 오히려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뭐 개발 뭐 바로 들어간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움직임만 가져가고 뭐 지정만 되더라도 실제로 뭐 시세가 막 4억씩 5억씩 이렇게 막 뛰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용산구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요거 좀 기다렸다가 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중구는 지을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여기는 좀 빨리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중구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예, 근데 중구 위쪽이 여기가 고도 제한이 풀려버리면 예. 후암동 일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묶어둘까요? 그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남산 주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녹지 주변에 잡혀있던 고도 제한이 서울에 몇몇 곳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지역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신당동 쪽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청구역 역세권하고 이 약소역 역세권 요 사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원래 고도 제한이 묶여 있던 지역인데 여기는 50층짜리가 허용이 됐어요. 최근에. 50층짜리 예. 건물이었어요? 예, 역세권 쪽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아, 똑같이 고도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좀 더 유리하겠죠. 예, 근데 이 후암동에 지금 가지고 계신 매물이 역세권 쪽에 좀 더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점도 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시간적인 문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뭐 조금 완화하는 측면 또 해제하는 측면을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단 여기가 고도 제한이 안 풀리더라도 예, 안 풀리더라도 타운하우스든 아니면 낮은 층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풀리면은 대표님 예.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여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실은 여기 여기 서우암동 있죠. 예,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있는데 좀 길어지는데 요것만 답변 드릴게요. 예, 실은 여기 서우암동 지금 재개발을 구역 지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과거에 이 충수 제한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 풀어줬거든요. 예, 여기가 근데 몇 층까지 풀어줬느냐? 평균 12층, 예, 맥시멈 18층까지 지금 풀어준 겁니다. 예, 그럼 12층에서 18층으로도 아파트를 지으면 요즘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높은 층의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뭐 8층, 7층 요 정도 충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풀어주지 않아도 8층, 7층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풀게 되면 더 올려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이게 풀리면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자라고 동의서도 걷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조금 길게 보시고 보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매도할까도 생각도 했었. 아유, 안 됩니다. 했었는데. 이거 팔면 요만한 지역 다시 못 사세요. 네, 가지고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른 용산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셨겠지만 이만한 미래 가치를 찾기 어렵다. 계속 보유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수도권에 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남하고 하남하고 네. 위례거든요. 미래, 네. 네. 근데 위례는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비과세 주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위례를 비과세를 포기하고 네.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과세를 받고 위례를 매도를 하고 뭐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투자 가치라든가 가지고 네. 가면 전망이 더 있는 것을 상담하고 싶거든요.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남 미사에 위치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남은 임대를 했고요. 하남을 위례는- 임대를 하셨어요. 네, 네, 위례는 거주주택이에요. 위례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위례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더힐 34평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더힐 34평 아파트에는 살고 계시고 그리고 미사 네. 강변 신도시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아파트는 어딘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리버 스위트 칸타빌이요. 37평. 네. 리버 스위트 칸타빌 아파트 37평이요. 그래서 이거를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나으냐 아니면 세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미래가치 높은 걸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의 견해 네.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위례도 사셨고 또 미사강변 신도시도 사셨고 지금 뭐 투자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를 잘했는데 이제 세금이 좀 걸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둘 다 그래도 뭐 미래 가치라든지 지금 뭐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또 가격대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두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어느 거를 팔고 어느 걸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고민이. 예.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요 두 지역이 앞으로도 가격이 그래도 지금 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요. 위례 신도시는 여기 이제 밑에 쪽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남 비사 쪽은 여기 강변 쪽에 그 리버 스위트 칸타빌이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예. 자, 그런데 여기 두 단지 모두 앞으로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사선이라는 또 그리고 위례 트램 노선이라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에 있는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 앞으로 여기가 연장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남 미사는 앞으로 9호선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위례 신도시는 위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례 신사선이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다 보니까 둘 다 지금은 좀 교통이 좀 불편할 수는 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보면 일단 여기가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신도시예요. 네. 지금까지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된 모든 지역을 다 봐도 유일하게 서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그것도 강남 상구 소리를 듣는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죠.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에 위치해 있는 네. 단지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이 지역의 가격 흐름과 또 언제 좀 누가 더 빨리 뛸 수 있을까 또 누가 조금 더 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결정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럼 이 지역을 보면 일단 이 지역에서 가장 시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잠실입니다. 네. 잠실이 가장 먼저 시세를 견인하고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 송파 지역 있죠. 네. 우리가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송파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시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강동구 고덕동 있잖아요. 네. 하남미사 옆에 있는 고덕동하고 위례 신도시가 비슷한 금액대로 시세를 견인하고 그 다음이 하남미사와 그 외 지역들이에요. 하남미사가 네 번째 시세 흐름을 가져가는 지역인데 우리가 과거에 잠실 같은 경우에 엘스란 리센츠 같은 이런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이 뭐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 28억에서 막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19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0억에서 21억대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헬리우 시티가 한 23, 4억 정도 이렇게 가던 단지들이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17억에서 한 18억대. 최근에 요 정도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례하고 고덕동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한 18억대, 뭐 이렇게 19억대까지 시세를 뭐 치고 가던 단지들이 지금은 뭐 12억에서 많게는 뭐 14억대까지 요 정도의 시세가 지금 현재 형성돼 있고, 그 다음 이제 하남미사가 한 11억에서 12억대 가다가 지금은 이제 한 9억대 정도, 그죠? 9억에서 한 10억대 30평대 기준으로요. 네네. 요 정도로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 그래도 먼저 뛰는 지역, 앞으로 잠실이 가격대가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돼서 가격이 뛰게 되면 그래도 네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빨리 뛰겠죠. 그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예. 이 시세의 가격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면 그래도 하남비사보다는 위례 신도시가 더 빨리 가격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애들을 가져가고, 좀 느린 애들은 지금 시점에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빠른 애를 지금 정리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네. 그러면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얘들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위례 신도시는 위례 신사선이라는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그죠? 네. 하남미사는 앞으로 이제 9호선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위례 신사선은 여기 거주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삼성역 그 SRT 그것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 그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트램은요? 트램은 공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여기는 크랑카드 이미 붙여져 있더라고요. 예, 착공이 들어가서 2026년이나 7년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 9호선은 그때 정도에나 착공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은 지금 그 보훈병원역에서부터 네. 강동 여기 고덕동에 있는 비지밸리 있죠? 네네. 거기까지 구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거기가 완성이 돼야 하남미사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가 완성되는 게 27년, 28년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여기가 이제 착공 계획이나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호재가 더 빨리 오고, 입지적으로도 가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위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둘 중에 굳이 내가 세금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좀 크다라면, 둘 중에 내가 굳이 정리를 한다라면은 저라면은 하남미사 쪽을 먼저 정리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예. 정리가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세금 부분도 좀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따로 없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좀 있으시죠?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들이 좀 더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라면 그때 가서는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세금의 부담이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는 둘 중에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을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정리가 잘 됐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또 전문가의 견해 들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살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시장이 뭐 하락 시기에 있고 또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미래를 좀 더 길게 보고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는 시기가 있다라면 언제든 또 상승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다 그 시기 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까?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또 하나의 투자 계획, 또 재테크 전략들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은 꼭
들으셔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상수 또 권기현 대표와 함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되거든요. 빨리빨리 연락 주셔야 그래도 제때 들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세미나 들으시고 안전한 내 자산을 지킴 또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일부 방송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노원구 네. 월계동 네. 월계 주공 2단지 네. 거주 겸 투자 목적 매수 여부가 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목소리를 네. 들어보니까 우리 젊은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주신 건 노원구 월계 주공 2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살면서도 좀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계주공 2단지를 지금 거주 투자 목적으로 그럼 관심을 가지시는데 혹시 몇 평형대 생각하고 계십니까? 17평이요. 작은 평형대 좀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저 목소리가 좀 젊게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도 네. 혹시 뭐 요거 현금으로 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좀 활용해서? 지금 전세 2억에 거주 중인데 예, 만기라서 예, 예. 그 금매로 4억 1천에 매수해도 좋을까 해서요. 그러면 뭐 대출을 좀 활용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월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이제 지금 현재 1호선 월계역 쪽에 위치해 있는 단지예요. 네. 근데 이제 월계주공 2단지가 실은 이거 뭐 동북선 라인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동북선이 생기면 동북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가 됩니다. 또한 이게 옆에 보면 광운대 있죠, 광운대. 네. 이 광운대 쪽에 이제 GTX가 들어서면서 이 철도 부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또 업무 시설 이런 게 들어서면서 실은 이 지역 일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광운대 역세권일 거예요. 네. 근데 월계주공 2단지가 바로 그 영향권에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단지인데 교통 호재 그리고 주변에 이런 기반 시설이 들어서는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아파트 단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네, 아파트 단지가 좀 오래되고 또 소형 평대를 좀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월계주공 2단지가 이 주변 지역 호재하고 맞물려서 과연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되면 30년을 딱 채우게 되면은 뭐를 할 수 있다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재건축을 통해서 과연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요게 실은 이 주변 지역 호재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월계주공 2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딱 만 30년을 채웠거든요. 네. 네, 만 30년을 채운 단지이고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운 단지예요. 근데 이게 조건만 채웠다고 해서 다 모든 재건축이 다 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아직 젊으시니까 용적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용적률이라는 거 아직 안 들어보셨죠? 네. 이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땅에다가 그 땅 이상으로 몇 %의 면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다. 다소 조금 어렵고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생소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용적률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에 이제 용적률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마다 용적률 상한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이 어떤 용도냐, 몇 종이냐에 따라서 상한의 용적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300%까지 용적률을 지금 현재 서울은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가
한 180%, 190% 이 정도 된다라면 한 100% 이상 정도 용적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00%를 넘어서 막 220%, 230%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약간 하기가 좀 아쉬운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월계주공 2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220%가 넘는 단지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 대출까지 받아서 거주하면서 미래가치까지 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긴 하지만 지금같이 지금 고금리 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조금 더 보류를 하시고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기 때 이때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 조금 거주와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보다는 좀 용적률 낮은 그런 단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직 부동산에 기초 지식이나 이런 사전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단지들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대에 맞춰서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사무실 네. 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때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좀 보류하십시오. 네. 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잠시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보류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또 내 집 마련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41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양시 동안구에 목련 1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안양시 동안구니까 평촌 일기 신도시인데 계속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기 신도시 최근에 뭐 재건축 이슈도 있죠. 충분히 재건축도 가능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이유는 이 단지가 이 목련 3단지가 이제 진행을 추진을 했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내부적인 갈등 즉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좀 팔고 좀 빠른 데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워낙 좋은 데다가 특히나 이제 이 일기 신도시 이런 택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요게 좀 확실해져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시기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97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하남시의 미사 강변 리버라인 아파트 109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이분은 살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앞서 저희 일반 상담하신 분이 위례하고 하남을 가지고 계실 때 저는 위례는 보유하고 하남은 매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였습니다. 위례하고 하남 미사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을 한 거지 하남 미사 자체로 보자라면 충분히 9호선 호재라든지 또 강동 비즈밸리 이런 업무타운 3만 명에서 4만 명의 직장인 들어서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빠졌다 치더라도 이런 가격이 다시 회복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다면 또 거주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은 남들의 의견과 다르게 또 남들의 상황과 다르게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하셨지만 지금 문자 주신 분은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분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존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